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사실 최근에 자주 주시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가 관련해가지고 몇 개의 소송을 하고도 있습니다. 제목 보시는 것처럼 과이단 집회 당일 관리인 후보에 대해서 추가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러한 추가 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 이게 무효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마침 질문을 주셨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볼 텐데요. 이 질문이요, 중요한 게 요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잘 보시면 이거 우리 건물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제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이 평택시는 제가 질문상의 그 도시가 아니에요. 이런 지명은 제가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명들은 다 바꿉니다. 실제로는 평택시는 아니에요. 물론 평택시와 관련된 사건들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 이 질문에 해당되는 그 건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시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구분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준공 이후 시행사에서 선정한 관리회사가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비가 주변 건물에 비해서 너무 높고 또 청소나 건물 하자 보수 등 관리가 엉망이라서 구분 소유자들과 입주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과이단 총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분들은 제 동영상, 이런 강의나 아니 블로그 이런 것들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왜냐? 시행사에서 선정한 관리회사는요.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리고 그 선임된 관리인이 관리 업무를 개시하면 그 즉시 자동적으로 그 즉시예요. 그 즉시 관리 업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게 확립된 대법원 판결이에요. 집합금법 9조의 3에 따라 가지고 시행사의 관리권은 관리단의 대표, 즉 관리인이 선임되어서 관리단이 조직되면 그때까지만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단 대표가 즉 관리인이 선임되어 가지고 관리단이 조직되면 그 즉시 당연하게도 관리 업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관리도 엉망이고 관리비도 비싸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회사를 정리하고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게 무엇이냐? 관리단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관리단 총회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걸 눈치채요. 관리회사가 이걸 눈치채니까 이제 인터셉트, 즉 먼저 선수를 칩니다. 보세요. 그런데 관리회사가 이러한 구분 소유자 입주자들의 움직임을 감지하자, 왜냐하면 이 건물에서 이 관리회사와 친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출되는 겁니다. 감지하자 관리를 하면서 취득한 입주자들의 연락처, 이런 연락처를 자 보세요. 전자서명 업체에 제공하고, 요즘 전자서명 받는 업체, 전자서면, 전자투표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하고 이런 업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 가지고 연락처 받아가지고 관련 집회 열어주고 관리단 위임장 받아주고 관리단 집회의 위임장을 받아주거나 서명결이 받아주거나 또는 집회에 참석까지도 하더라고요. 이런 업체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업체에다가 연락처를 제공하고, 그리고 전자서명 방식, 보니까 이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위임장, 즉 개별적으로 위임장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개별 연락처에다가 해당 위임장 양식을 보내줘요. 그런 상태에서 휴대폰 인증하고 그걸 보고서 서명만 하면 이 서명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걸 출력하니까 아주 감쪽 같더라고요. 개인이 서류를 직접 서명한 것처럼 감쪽같이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또 이게 법이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가 있는 주로 시행사나 관리회사 이런 경우는요, 이런 전자서명 업체를 써가지고 전자서명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서 의결권 위임장을 쉽게 받아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휴대폰으로 한 두 번 정도만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받아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서명 업체를 활용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에요. 저 역시도 이런 전자서명 업체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인터셉트, 즉 먼저 선수 치는 거죠. 우리 구분 소재들이 총회를 열려고 하니까 그 열기 전에
자신들이 밀고 있는 사람, 보니까 구분수저도 아니고 젊은자도 아니고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저희는 이제 직원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직원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과이단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분수자들이 집회 당일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이제 의결권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도 관리단 대표 회장, 즉 관리인에게 입후보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나도 입후보하겠다 그 자리에서 요청했는데 총회 주최 측에서는 이미 게시판에 입후보 공고가 나갔다. 즉 픽스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후보를 받지 않겠다. 추가로 관리인 후보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실제로요. 그런데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공고하면요. 이 건물 외부에 있는 구분 수요자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게 게시판에 이런 게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입주자, 즉 임차인들이죠. 점유자 같은 경우도 이 게시판에 걸려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주체가 미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밀고 있는 사람, 보통 주체가 밀고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서 찬반 묻는 서면 결의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이런 후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서면 의결권 행사서를 작성해가지고 미리 작성해가지고 관련 집회 수립 통지할 때 같이 보낸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짜여진 각본처럼 자신들이 믿는 사람이 관리단 회장이 되었고, 뭐 당연하겠죠. 뭐 답정너 아닙니까? 뭐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서 시청에 가가지고 관리인 선임되었다고 하는 관리인 선임 신고 이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관할 세무서죠. 세무서에 가서 관리단 고유번호증까지 받아냅니다. 이게 그냥 패턴이에요. 항상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이처럼 저희의 관리단 회장 입후보를 막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러한 총회가 과연 적법한 총회인가요? 너무나 억울하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